자, 이번 시간에는 이동에 대해서 배울 거야.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고등학교 2, 3학년을 위한 구구단을 배우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일종의. 이동은 모든 부분에 또 다 쓰이는 거잖아. 우리 지난번 시간 우리 접선의 방정식 했잖아. 그죠? 그거 하듯이 모든 도형에 대해서는 다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 나중에 함수할 때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함수 파트에서 또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이기도 해. 그런데 되게 쉬워. 잘만 이해하면. 자, 도형의 이동.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을 한번 구분해야 돼. 그래서 크게 나누면 점을 이동할 거냐, 도형을 이동할 거냐 라는 거야. 선생님, 도형의 방정식이 뭐였어? 우리가 얘기했던 거 직선의 방정식, 지금 배웠던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이 다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총칭을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동시킨 거야. 이동을 시키는 방법, 이동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배울 건데, 흔히 가장 쉬운 거 생각해 보자. 우리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봐, 점이 1,2가 있었어. 자, 이동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있느냐?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라는 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자, 평행 이동은 뭐야? 우리 해병대 애들 뭐 직각 보행하고 뭐 한다는 게 이제 식사할 때도 그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1과 2가 있었는데 요 놈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뭐 예를 들어서 2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갔으면 이 점이 어디로 되게? 1에서 2만큼 갔으면 3일 거고 2에서 3만큼 갔으면 5일 거잖아. 그지?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평행 이동이다. 즉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평행 이동이다. 뭘 이동했어? 점을 이동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로 되어 있지만 얘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얘를 x, y 여기를 n만큼 여기를 n만큼 그러면 요게 어느 점에 가지? 라는 거겠지? 그럼 마찬가지 여기는 x에다가요 m을 더한 거고요 y에다가요 n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쓴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점을 평행 이동했다라고 치면 x, y가 x축으로는 n만큼, y축으로는 n만큼 이동하면 x 더하기 m, y 더하기 n 이렇게 가는 거예요 라는 거야. 간단하죠, 그죠? 이게 평행이동. 자, 대칭이동. 마찬가지 1,2가 있는데 이렇게 되겠네. 얘를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오지.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내려와. 그럼 여기 어떻게 돼? x값은 변화가 없지만 y값은 변화가 있지. 이렇게 y축으로 대칭 이동했어. 대칭 이동했다는 거야. 평행 이동은 직각 보행했었고, 그죠? 대칭 이동은 얘. y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대칭 이동하면 x값은 부호 바뀌고 y값은 부호 변화가 없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근데 원점을 대칭 이동하는 거를 니네들이 어렵게 그림선상에서 보면 어렵게 느끼긴 하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요 길이 같은 거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니네 원점은 무조건 x축으로 한번 y축으로 한번 하든지 아니면 y축으로 한번 x축으로 한번 하든지 두 번의 과정을 나눠서 생각해도 되는 거다.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이 방법을 쓰는 거니까 잘 기억해둬. 원점은 순서 상관없이 x축으로 한번 y축으로 한번 대칭 이동한 거의 결과하고 똑같은 거구나. 그렇게 이해해주면 된다. 마찬가지잖아. 얘 뭘 했어? 일반화 시켜야지. 일반화 x축 대칭 이동하면 x값은 변화 없고 y만 부호 변화 있고 y축 대칭 이동하면 x가 부호 변화 있고 y는 부호 변화 없고 원점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대칭 이동은 x, y가 x축 대칭 이동하면 x, 마이너스 y
y축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콤마 y. 원점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좀 더 가볼 거야. 원점도 점이지. 원점도 점이지. 점 대칭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러면 점이 어떻게 가지? 라는 걸 배우고 싶은 거야. 이렇게 보면 돼. 여기가 x, y가 있는데 여기가 A, B야. 그럼 이놈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우리가 원점 대칭한 거 똑같아. 요 길이가 요 길이인가? 요거가 궁금한 거야. 요게 궁금한 거야. 지금 이게 어떻게 가지? 라는 게 궁금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특징이 뭐야? 요 놈이 요 놈의 중점이라는 거야. 중점. 즉 A가 2분의 이걸 x1, y1이라고 할게. x 더하기 x1인 거고 B도 2분의 y 더하기 y. 왜? 중점이니까. 이놈의 중점이니까. 그러면 x1은 구하고자 하는 x1은 뭐야? 2a 빼기 x인 거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y1은 뭐야? 2b 빼기 y. 이렇게 되겠지. 아, 그러면 여기가 2a 빼기 x, 2b 빼기 y 이렇게 점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더 가볼 거야. y 콜 x의 대칭, y 콜 마이너스 x의 대칭, y 콜 x 더하기 뭐 3의 대칭, y 이퀄 뭐 ax 더하기 b의 대칭. 이거는 하나 예를 들어보자. 2x 더하기 3의 대칭. 이거의 특징은 뭐냐?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일 때와 기울기가 1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 이렇게 구분이 돼. 즉 대칭 이동 이거밖에 없어. 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자,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고 이번에는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1,5가 어디로 가지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나 이 점을 뭐 x, y라고 하면 자 이거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 첫 번째는요. 이놈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요. 이거를 그냥 뭐라 그럴까? x1, y1이라고 그러자. 자 2분의 x1 더하기 1, 2분의 y1 더하기 5. 요 놈이 이 직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2분의 x1 더하기 1, 2분의 y1 더하기 5. 요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놈의 길기와 이놈의 기울기가 수직이지, 수직. 기울기가 수직이면 곱하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니까 x1 빼기 1분의 y1 빼기 5가 이놈의 기울기는 1이니까 이놈 곱하기 1이 마이너스 1이 돼요. 요 두 개를 연립해주면 된다는 거야. 연립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마이너스야. 즉 니네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 첫 번째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요. 대칭 이동하는 대칭축이 되는 이 직선 위에 있어요 라는 성질 하나와 그 다음에 기울기가 수직이에요 라고 하는 이 성질 두 가지를 연립해서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예가 있는데 이때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거 안 하고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자, 선생님 말 잘 따라와야 돼. 얘가 뭐라고 했냐면 y 자리에 x 쓰세요. y 자리에 x 쓰세요. x 자리에 y 쓰세요. 이렇게 써주면 돼. 마찬가지겠네. y 자리에 얘를 쓰세요. 그럼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y니까 x 자리에 얘를 쓰세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만 그래. 이 경우는 y 자리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 쓰세요. 이 식을 다시 쓰면 x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y 더하기 3이잖아. x 자리에 얘를 쓰세요. 이렇게 해주면 끝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점은 저렇게 됩니다. 이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점에 대해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다 알아봤어. 그러면 도형의 이동은 끝났어. 이걸로 하면. 도형의 이동은 이것만 하면 돼. 선생님이 늘 도형의 이동 나오면 니네들한테 제일 먼저 이걸 써놓으라고 얘기를 해. 선생님은 도형의 이동 나와. 그럼 무조건 너네 이거 써놔.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든 연습장에 풀 때 이거 안 써놓으면 나한테 혼나. 선생님하고 이것도 약속이야. 지금 약속. 이거 써놓으라 그랬어. 무슨 얘기냐? 봐. x, y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x 더하기 2, y 더하기 3이지. 자, 이거는 점의 관점이야. 근데 도형은 만약에 이런 건데 이 도형이 2x 더하기 y 이퀄 3이었던 도형이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 도형이 이 이동을 하면 이 도형이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도형을 잘 생각해 봐라. 도형은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표현한 거야. 이 x, y는 여기 있는 x좌표, y좌표의 관계식을 표현한 거야. 자, 얘를 도형을 평행이동이 됐든 대칭이동이 됐든 옮길 거야. 그러면 옮겨진 놈의 x좌표와 옮겨진 놈의 y좌표의 관계식을 써주는 게 도형을 이동한 거야. 그러면 얘를 조금 바꿔볼게. 얘를 그러면 라지 x라고 그러고 요걸 라지 왜 그러냐면 이놈의 x좌표는 이 라지 x라고 표현하고 이놈의 y좌표를 라지 y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나는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쓸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 스몰 x, 스몰 y는 누구야? 얘네들이야. 얘네들이야. 근데 얘네들의 관계는 알아. 근데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든 연결만 해주면 돼. 근데 누가 연결해줘? 얘네들은 아니까. 스몰 x, y는 이 관계를 아니까. 그러면 여기서 스몰 x는 라지 x 빼기 2가 되겠지? 스몰 y는 라지 y 빼기 2가 되겠지? 3이 되겠지? 얘네들은 얘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라니까?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줘.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2 x 빼기 2 더하기 y 빼기 3 이퀄 3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냐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2x 더하기 y 빼기 7 넘어갔으니까 10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러면 이 x와 y의 관계식을 써줬네. 끝났네. 그런데 우리는 이게 x좌표, y좌표 이놈의 바뀐 옮겨진 놈의 x좌표, y좌표의 관계를 표현했기 때문에 다시 얘를 우리 보통 스몰로 쓰잖아. 얘랑 다르지만 옮기고 난 뒤에는 스몰로 바꿔줘도 되잖아. 우리가 이거를 별 하트면 이 문제는 2별 더하기 하트 이퀄 10이라고 써도 되잖아. 근데 우리는 함수라는 거 관점, 방정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스몰 xy라고 쓰는 거잖아.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바꾸는 과정, 이 라지를 스몰로만 바꿔줘라.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이동됐어. 어떤 관계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니네도 여기서 봐봐. 우리가 점은 더하기 2였지만 도형은 빼기 2로 바뀌지? 그래서 빼기 2로 바뀌는 거야. 여기서도 빼기 3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흔히들 이 과정을 쉽게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은 x자리에 빼기 2로 이만큼 갔으면 빼기 2로 y자리에 3만큼 갔으면 y 빼기 3으로 쓰세요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경험치상으로 빨리빨리 알 수 있다는 거야. 경험치를 모르겠으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선생님이 이거를 쓰라 그랬어. 요거 그러면 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점을 이동하면 그대로 쓰면 되고요. x, y x 더하기 m, y 더하기 n
점을 이동만 쓰면 되고요. 도형을 이동한다 그러면 이걸 라지 X, 라지 Y라고만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놈의 관계식만 표현해 주세요. 이거야. 이거라면 도형 끝나. 왜? 도형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을 거고 얘를 이 자리에다 쓰는 것은 다 얘네들을 여기다 쓸 거니까. 그리고 도형만 이동하면 equal 라지 X, equal 라지 Y로만 바꿔갖고 이동시켜주면 끝난다는 거야. 오케이? 이 방법이야. 도형의 이동은. 이걸로 해서 다 끝나. 자, 그래서 요 관계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갑니다. 하나만. 그림 그리는 거. 지금 시간이 괜찮죠? 그러면 하나만 더 갈게요. 우리 그림 잘 그려야 된다. 우리 함수나 도형이나 이런 데는 있잖아.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림을. 근데 우리가 이동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 그림 선상에서 이런 걸 한번 배워야 돼.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요게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고 치자. 이놈을 평행이동하면 뭐 x축으로 뭐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요렇게 가잖아.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였어? 항상 도형의 방정식이 됐던 함수가 됐던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랬어. 이차 함수의 포인트는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야. 이동하는 것은 니네는 포인트를 옮길 생각만 하면 돼. 포인트를. 뭐 예를 들어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갔다고 치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즉 얘만 옮겨, 포인트만 옮겨주고 그림만 그대로 그려주면은 평행이동이 되는 거잖아. 자,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대칭이동 한번 해볼 거야. 대칭이동도 평행이동이야 뭐 간단한 거니까 대칭이동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야. 대칭이동.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2차 함수가 y equal fx. 자, 얘를 대칭이동 해볼 거야. 자, x축 대칭이동하면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접어주니까 이렇게 생기겠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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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가는 거니까. 그지? 요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동 해볼까? 이놈이 있으니까 y축 대칭이동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그지? 원점 대칭. 그러려면 이놈을 또 이렇게 대칭하니? 이렇게? 이렇게? 아니랬어, 선생님이. 뭘 했어? 원점 대칭은 순서 상관없이 x축으로 한 번, y축으로 한 번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봐봐. 원점 대칭하면 원래 이거였으니까 x축으로 한 번, 그 다음에 y축으로 한 번. 이렇게 되잖아. 이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그리기 쉽잖아. 원점 대칭. 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y equal x 대칭. 그거는 그려봐야 되는 거고. 일단 간단한 것만 따져봤어. 자, 대칭이동 그래프야. 대칭이동. 여기서 하나 더. 절대값 그래프야. 절대값. 이거 잘 기억해둬. 절대값 그래프부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좀 빵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어갔어요. 오케이. 잠시만요. 자, 이제 절대값 그래프야. 자, 요거는 잘 좀 선생님 따라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이퀄 y 이퀄 fx야. 근데 나는 뭘 하고 싶은 거냐? 절대값 그래프라는 것은 x에다가만 절대값 그려진 거, y에다가만 절대값 그려진 거, 둘 다 절대값 그려진 이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지? 라는 걸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거. 얘는 절대값이 있는 것들은 데칼코마니 혹시 아니? 미술에 데칼코마니? 물감 묻혀서 이렇게 접었다가 펴는 거 우리 데칼코마니라고 얘기하잖아. 그걸 이해하면 돼. 자, 잘 따라와야 돼. 첫 번째, 얘 그릴 거야. 얘. 자, 여기서 잘 따라와야 돼.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 안에 양인 것만 그려라. x가 양인 것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물감 묻혀. 물감 묻혀. 자, 그러면 절대값이 절대값 안에 x가 양인 것만 그랬으면 이거는 x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그런 형태지. 여기서 x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형태가 어떤 거야? y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는 y축 대칭 꼴이야. y축 대칭이야. 꼴이라고 얘기해. 꼴. 왜? y축 대칭이 아니라 대칭 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꿔준 거야. 그러면 뭐냐면 절대값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양인 것만 그려. 두 번째 물감 묻혀. 세 번째 데칼코마니 할 거야. 어떤 꼴로. 이걸 찾는 게 중요하지. x 부호 변화가 있는 것은 y축 대칭 꼴이다. 물감 묻혔어. y축 대칭에 그러면은 모습이 이렇게 생겨. 따라왔냐? 이거는 그럼 뭐야? 얘는 y값, 절대값 안에 y만 있으니까 y가 양인 것만 이렇게 그렸어. 물감 묻혔어. y만 부호 변화 있는 게 뭐야? x축 대칭이지. 그래서 x축 대칭은 아니지만 x축 대칭 꼴이 되는 거야. 물감 묻히고요. x축으로 대칭을 해주면 이런 꼴이 생겨요. 이거. 이번에 둘 다 변했네? 둘 다 변하는 건 어떤 꼴이야? 원점에서 대칭하는 꼴이잖아. 그지? 그래. 그러면 원점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겠네. 이렇게 생겼을 건데 절대값 안에 양인 거 x도 y도 절대값이 있으니까 x도 양인 거 y도 양인 거 그린 다음에 물감 묻혔어요. 네, 물감 묻혔어요. 그 다음에 둘 다 부호 변화 있으니까 원점 대칭꼴이라고 했어요. 원점 대칭꼴. 원점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순서 상관없이 x축으로 한 번, y축으로 한 번. 자, x축으로 한 번. 자, y축으로 한 번.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이놈의 그래프. 오케이? 자, 대칭 이동된 그래프하고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달라. 다르기도 하지만 대칭이라고 하는 형태는 같고요. 다만 절대값 붙인 것은 데칼코마니이기 때문에 무슨 꼴이라고 선생님이 표현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다음에 함수에 가서도 되게 많이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논리대로만, 선생님 얘기하는 대로만 따라오세요. 그러면 전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요, 정리하면 도형을 이동하나 점을 이동하나 나는 무조건 이거 할 거예요. 이동하는 것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얘는 점이었어요. 그러면 도형은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 x좌표, 옮겨진 x좌표를 라지 x, 라지 y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두 놈의 관계식만 표현해주면 도형의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놈을 그래프를 그러면 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칭 이동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놈을 x축으로 y축으로 원점으로 이동시키기만 하면 끝나요. 그거는 쉬운데요. 그럼 절대값은요? 절대값은요,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절대값 아닌 양인 것만 그려놓고요. 물감 묻힌 다음에 접힐 거예요. 데칼코마니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냐라는 것은 우리가 부호 변화가 x의 부호 변화가 있는 경우는 y축 대칭하는 그런 형태하고 똑같기 때문에 y축 대칭 꼴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y의 부호 변화 있는 것은 x축. 둘 다 부호 변화 있는 것은 원점에 대칭하는 꼴이기 때문에 데칼코마니 할 때 그런 거를 활용했으면 돼요. 이게 함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동과 그래프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모습이 조금 다른 형태, 포물선이 아니라
뭐 유리함수가 됐든 무리함수가 됐든 지수함수가 됐든 로그함수가 됐든 다 이거 방법만 쓰면 끝나는 거야. 이 외에 없어. 하나 더. 이런 꼴이 하나가 있지. 절대값 fx. 요거 절대값 fx에다가 절대값 붙인 거야. 즉 y는 음수가 없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런 꼴이 있으면 밑에 있는 놈은 들어 올리세요. 얘는 음수값이잖아요. 거기다 절대값 붙이면 양수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 그래서 모든 그래프는 이거다. 함수는 그래프와 친해야 된다. 그래프와 안 친하면 난 함수 싫어요, 안 할래요 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프와 친하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요거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 모습이 요거에서 다 나온 거니까 요거를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도형이동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